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생 드라마 채널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교권이 무너진 요즘. 학교 폭력을 멈춘 여교사의 반격 시작합니다. 챕터 1 세계관과 일상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의 그림자. 1987년 3월 서울 변두리 중학교. 김수진 28세은 한 손에 낡은 가방을, 다른 손에는 첫 발령장을 들고 철문 앞에 서 있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 운동장 한켠엔 아직 벚꽃이 피지 않은 나무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다. 아버지, 제가 꼭 좋은 선생님이 될게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수지는 다짐했다.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아버지는 늘 말했다. 교육이 나라를 살린다. 너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라. 교무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중년의 남교사들이 신문을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이시군요. 김수진 선생님 맞죠? 교감 선생님이 다가왔다. 인자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학교가 좀 특별해요. 애들이 워낙 거칠어서 말이죠. 특히 3학년 5반은. 교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아, 내가 뭔데 건드려. 죽고 싶어? 수진이 복도로 나가보니 덩치 큰 학생 2명이 작은 학생 하나를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다. 작은 학생의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다. 학생들,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다가가자 덩치 큰 학생들이 비웃듯 쳐다봤다. 새로운 선생님이네. 예쁘긴 하네. 학생, 지금 뭐라고 했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장난치고 놀았을 뿐인데. 작은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역력했다. 너희들, 이름이 뭐니? 저희가 왜 선생님한테 이름을 말해야 해요? 우리 담임도 아닌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한 남교사가 다가왔다. 야야야, 너희들 또 뭐해? 김 선생님, 애들이 좀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원래 이 동네 애들이 다 그래요. 남교사는 대충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수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날 밤 원룸에서 일기를 쓰며 수지는 생각했다. 뭔가 이상해.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마치 이미 포기한 것 같은 분위기야. 아버지가 꿈꾸던 교육이 이런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들이 1980년대 밤거리를 물들이고 있었다.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이 작은 학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챕터 2 문제의 발단 전환점 1-침묵의 비명. 2주 후 수진이 3학년 5반 담임을 맡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기존 담임이 갑자기 병가를 냈고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그 반을 기피했다. 선생님, 제발 조심하세요. 그 반은 정말 동료 교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지는 교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교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책상은 뒤죽박죽, 칠판엔 온갖 낙서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한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박민수 16세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앞에 서태원 17세, 재수생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야, 민수야. 오늘 용돈 얼마 가져왔어?
태원아, 나 정말 돈이 없어. 어머니가 아프셔서. 거짓말 하지 마. 내 어머니 수선집 하잖아. 바늘로 찔러볼까? 서태원이 바늘을 꺼내려는 순간 수진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학생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서태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머, 새 담임 선생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능글맞은 인사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서늘한 기운이 있었다. 학생, 지금 담배 피웠지? 그리고 친구를 괴롭히고 있었고, 괴롭히다니요. 저희는 그냥 놀고 있었는데요. 그저 민수야?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그날부터 매일 일찍 와서 교실을 지켰다. 하지만 서태원 일당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다. 선생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어느 날 방과 후 수지는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보니 박민수가 혼자 울고 있었다. 민수야. 선생님. 민수는 깜짝 놀라며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상처들을 숨길 수는 없었다. 팔목에 담뱃불 자국, 멍든 등. 민수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넘어져서. 민수야, 선생님한테 말해봐. 누가 그랬어?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반의 절반이, 아니 다른 반 애들도. 서태원이와 그 형들이. 형들? 네. 서태원이 형이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그 형들이 가끔 와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알고 계세요. 근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야? 서태원이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건설업 하시거든요. 돈이 많으셔서. 그리고 민수가 목소리를 낮췄다. 학교 이사장님과 친하시대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 순간 수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왜 다른 선생님들이 외면했는지, 왜 교장 선생님이 항상 바쁘다며 피했는지. 그래서 모두가 침묵했구나. 챕터 3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 본격적 충돌 마이너스 선점포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결심을 굳혔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다. 아버지, 전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날 조회 시간, 수지는 전교생 앞에서 선언했다.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학교에서 폭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태원이 비웃는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다. 조회가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 교감이 수진을 불렀다. 김 선생님, 잠깐만요. 네, 교감 선생님. 아까 조회에서 하신 말씀 좀 과하지 않았나요? 아이들이 워낙 예민한 시기인데. 교감 선생님, 학교 폭력을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방치가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나서면 오히려 역효과가. 그때 교장실에서 교장이 나왔다. 김 선생님, 교장실로 오세요. 교장실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비싼 양복, 금반지, 그리고 위압적인 눈빛. 이분이 서태원 학생 아버지 서정호 씨입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서정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차가봤다. 우리 태원이가 선생님 때문에 많이 위축됐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원래 활발한 성격인데, 죄송하지만 활발한 것과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것은 다릅니다. 순간 서정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김 선생님, 혹시 아직 젊으셔서 세상을 잘 모르시는 건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하. 서정우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선생님, 제가 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세요? 작년에만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체육관 보수비, 급식비 지원. 교장이 끼어들었다. 김 선생님, 서 사장님은 우리 학교의 큰 후원자세요. 좀 더 원만하게. 교장 선생님, 수진이 또렷하게 말했다. 돈이 학생들의 인권보다 중요합니까? 순간 교장실이 조용해졌다. 서정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김 선생님, 세상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이상주의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럼 해보세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시길. 서정우가 나간 후 교장이 한숨을 쉬었다. 김 선생님, 정말 조심하세요. 서 사장은 이 동네에서 함부로 건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오후 수진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박민수가 손을 들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10분이 지나도 민수가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해진 수진이 화장실로 가보니 민수가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서태원과 그의 친구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야, 민수야. 내가 선생님한테 뭔 소리 했어? 아, 아무 소리도 안 했어. 거짓말 하지 마. 어제 화장실에서 선생님이랑 뭔 얘기했지? 서태원이 민수의 머리를 변기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하는 순간 수진이 달려들었다. 학생들, 당장 멈춰. 선생님이 왜 여기에? 서태원, 내가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괴롭혔구나. 괴롭히다니요. 저희는 그냥 뭐, 친구 머리를 변기에 박으려던 게 장난이야? 이번에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서태원, 내 교무실로 와. 싫은데요. 뭐라고? 전 선생님 말 안 들을 거예요. 선생님이 저희한테 뭘 할 수 있는데요? 서태원의 도전적인 눈빛.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권력과 돈으로 만들어진 시스템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좋아. 그렇다면 정면 승부다. 챕터 4 갈등 심화 중간 고비 마이너스 시스템의 반격. 일주일 후 수진의 작은 반항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는 서태원을 상담실에 불러 10일 면담을 시도했고 피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스템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김 선생님,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감이 수진을 불렀다. 책상 위에는 항해 전화 메모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서태원 학생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차별한다고. 차별이요? 다른 아이들은 괜찮게 두고 태원이만 계속 불러서 혼낸다고.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도.
수진이 메모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기가 막혔다. 우리 아이가 김 선생님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해요. 선생님이 너무 엄격해서 아이들이 위축된다고 합니다. 신참 선생님이 나서서 학교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든다고. 교감 선생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폭력을 막으려는 선생님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게 김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아이들이 갑자기 집에 와서 학교가 무섭다고 하면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참, 그리고 김 선생님, 피해 학생이라고 하신 박민수 학생 어머니도 전화하셨어요. 네. 민수 어머니가요? 네. 아들을 너무 부추기지 말라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서 더 위험해진다고. 수지는 믿을 수 없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마저 가해를 방관하라고. 그날 오후 수지는 박민순의 수선집을 찾아갔다. 좁은 골목 안쪽,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담임 김수진입니다. 박민수 어머니 45세는 재봉틀 앞에서 일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거친 손. 아, 선생님. 죄송해요. 이런 곳까지 오셔서. 어머니, 민수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아시죠?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선생님, 제발 그만둬 주세요. 네. 민수가 더 위험해져요. 괜히 이를 키우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하지만 이대로 두면 민수가. 선생님은 모르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서 사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 동네에서 그 사람 눈밖에 나면 장사도 못해요. 민수 아버지도 그 사람 때문에. 민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서 사장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수진의 머리가 띵해졌다. 그래서 더더욱 민수를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켜요? 저 혼자서 서 사장한테 맞서서. 그러다가 민수까지 잃으면 어떡해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서정호라는 남자가 이 동네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 돈과 권력으로.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이상했다. 김 선생님, 교장실로 가시래요. 교장실에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육청에서 온 것 같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김 선생님 앉으세요. 교육청 장학사 정민철입니다. 정민철 장학사는 50대 중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김 선생님에 대한 민원이 교육청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떤 민원인가요? 학급 운영 부실, 학생에 대한 편견, 학부모와의 소통 부족, 여러 가지입니다. 수지는 황당했다. 장학사님, 전 학교 폭력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방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성급하고 일방적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이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데. 김 선생님, 정민철이 차갑게 말했다. 교육은 이상만으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점진적 개선이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교육청까지도 이미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방과 후 수지는 몰래 피해 학생들을 만났다. 박민수, 이지연, 최수호. 모두 7명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선생님, 우리 진짜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지연 15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야. 선생님이 꼭 도와줄게. 하지만 어른들이 다 서태원 편인데. 그렇지 않아. 아직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너무 오랫동안 절망 속에 살아온 아이들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일기장에 썼다.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견고하다. 하지만 아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챕터 5 큰 위기 모든 것이 무너짐 마이너스 절망의 나락. 한 달 후, 수진의 노력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서태원 일당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잔인해졌고 피해 학생들은 더욱 깊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운명의 날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이지연이 울면서 교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민수가 지붕에서.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히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니 박민수가 난간 너머에 서 있었다. 민수야, 거기서 뭐해? 선생님, 죄송해요. 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민수야, 진정하고 선생님한테 와. 우리 얘기하자. 소용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선생님도 결국 포기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 선생님은 끝까지 너희 편이야. 그때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올라왔다. 야, 박민수, 거기서 뭐해? 빨리 내려와. 한 남교사가 소리쳤다. 선생님들, 조용히 하세요. 민수를 자극하면 안 돼요. 수진이 제지했지만 이미 민수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이 되어 있었다. 봐요. 선생님들도 저를 귀찮아해요. 전 그냥 사라지는 게 나아요. 민수야, 그렇지 않아. 선생님이 있잖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선생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끝까지? 그럼, 약속할게. 그때였다. 옥상 문이 열리며 서태원과 그의 친구들이 올라왔다. 뭐야, 여기서 무슨 일이야? 서태원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야, 민수야. 뭐해? 진짜 뛸 거야? 그럼 빨리 뛰어. 서태원. 수진이 소리쳤다. 뭐요? 전 그냥 친구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민수가 몸을 더욱 난간 쪽으로 기울였다. 그만해. 모두 내려가. 수진이 절규했지만 서태원은 계속했다. 민수야, 내가 죽으면 내 엄마는 어떻게 돼? 수선집도 망하고 더 비참해질 텐데. 닥쳐. 민수가 소리쳤다. 그 순간 발을 헛디뎠다. 민수야. 수진이 달려가서 민수의 손을 잡았다. 간신히 잡았지만 수진도 같이 넘어질 뻔했다. 다행히 다른 선생님들이 도와서 민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김수진 선생님 즉시 교육청으로 출두하세요. 공문이 내려왔다. 혐의는 학급 관리 소홀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유발.
교육청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정민철 장학사와 함께 온 서정호였다. 김 선생님, 이번 일로 학교와 교육청이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아세요? 정민철이 차갑게 말했다.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게 선생님 탓이라는 겁니까?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선생님이 괜히 일을 키워서 아이들이 더 힘들어진 것 아닙니까? 서정호가 끼어들었다. 김 선생님, 제가 미리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상주의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해도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지만 방법이 있잖아요. 조용히 점진적으로 하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 죽어갑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선생님, 정민철이 파일을 펼쳤다. 이것 보세요. 학부모 민원 27건, 동료 교사 불만 6건, 학교 운영 방해 사례 12건. 이 모든 게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 민원들이 다 조작된 거라는 걸 모르십니까? 조작이라니요? 학부모들이 직접 전화하고 찾아와서 서정호 씨가 뒤에서 조종한 거잖아요. 김 선생님, 정민철이 소리쳤다. 근거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서정호가 여유롭게 웃었다. 김 선생님,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 전 그저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걱정되어서. 그때 정민철이 최후 통첩을 했다. 김수진 선생님, 선택하세요. 조용히 사표를 내거나 아니면 징계 절차를 밟거나. 징계 사유가 뭡니까? 학급관리 소홀, 학생 안전관리 부실, 학교 분위기 저해. 수지는 무력감에 빠졌다. 시스템은 그녀를 완전히 포위했다. 그날 밤, 수지는 민수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야. 선생님, 죄송해요. 제 때문에 선생님도 힘들어지셨죠? 그런 말하지 마. 선생님은 괜찮아.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은 수진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뭐? 저희를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만 힘들어져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사는 게. 민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저희는 원래 이런 운명이에요. 가난하고 힘없고 서태원이 같은 애들한테 밟히고 사는 게 당연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선생님도 포기하세요. 그게 모두를 위해서 좋아요. 수지는 병원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다. 1987년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아이들을 더 힘들게 만든 걸까? 집에 돌아와 보니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김수진 선생에게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조용히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박민수처럼 될 수 있다. 협박 편지였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포기를 생각했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요. 챕터 6 진실 혹은 내면의 성장 마이너스 마지막 희망의 등불. 사흘 후, 수지는 사표를 품에 넣고 학교로 향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문 앞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 선생님, 이지연이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지연아, 뭐해? 수업 시간 아니야? 선생님, 이거 보세요. 지연이 녹음기를 꺼냈다. 1980년대 카세트 녹음기였다. 이게 뭐야? 서태원이가 한 말이에요. 어제 화장실에서 혼자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수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 그 김수진이라는 년 아직 안 나갔어요. 네, 박민수는 완전히 조져놨어요. 이제 쟤는 재기불능이에요. 다른 애들도 다 겁먹었고, 아, 그리고 아버지, 이번에 선생님들한테 돈 더 줘야 할 것 같아요. 몇 명이 좀 거슬리거든요.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지연아, 이걸 어떻게 해? 제가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서태원이가 늘 그 시간에 아버지한테 전화하거든요. 그때 다른 아이들도 나타났다. 최수호, 김영미, 민수를 제외한 피해 학생들이 모두 왔다. 선생님, 우리 결정했어요. 최수호가 말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애들아, 위험해. 선생님도 우리 때문에 힘드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서야죠. 김영미가 용기 있게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 이것도 봐요. 지연이 두꺼운 노트를 꺼냈다. 이게 뭐야? 괴롭힘 일지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뭘 했는지 다 기록해뒀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정말 상세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피해 내용, 목격자까지. 1987년 4월 15일 오후 3시 20분, 3층 화장실 서태원, 김대호가 박민수 머리를 변기에 박으려 한 목격자 이지연, 최수호. 우리가 3개월 동안 모은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니까 우리도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애들아. 그리고 선생님,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최수호가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다. 서정우 건설 대표, 부실공사 의혹 제기 안전 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은폐 시도. 이거 민수 아버지 사건이에요. 그때 신문에 작게 났던 기사예요. 수진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서정우 건설이 안전장비 미지급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단순 실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족들은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압력으로 인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 애들아, 이걸 어떻게 찾았어? 도서관에서 옛날 신문들을 다 뒤져봤어요. 민수가 가끔 아버지 얘기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들 여기서 뭐해? 서태원이었다.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우리 반 애들이 다 모여 있네? 뭔 모임이야? 아이들이 순간 긴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태원, 너 이제 끝이야. 이지연이 당당하게 말했다. 뭐, 너 미쳤어? 우리 다 증거 모았어. 내가 우리한테 뭘 했는지, 내 아버지가 뭘 했는지. 서태원의 표정이 변했다. 야, 너희, 뭘 안다고 그래? 민수 아버지를 죽인 것도, 선생님들한테 돈 준 것도, 교육청에 거짓말한 것도 다 알아. 닥쳐. 너희가 뭘 안다고. 서태원이 지연에게 손을 올리려는 순간 수진이 막아섰다. 서태원, 그만해. 선생님은 벌써 끝난 사람이잖아요.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너희들 때문이야.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이 아이들이 나에게 용기를 줬어.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하? 웃기네. 선생님이 뭘 할 수 있는데요? 해보자. 수진이 녹음기를 들어 올렸다. 이게 뭔지 알아? 서태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내가 아버지한테 한 통화 내용이야. 선생님들한테 돈 준 얘기, 민수를 괴롭힌 얘기. 다 들어있어. 그건, 그리고 이것도 봐. 수진이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다. 내 아버지가 민수 아버지를 어떻게 죽였는지. 이것도 다 조사했어. 서태원이 뒤로 물러섰다. 선생님, 그런 걸로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서태원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였다. 그래, 무서울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선택해야 해. 수진이 다가갔다. 계속 아버지 그늘 뒤에 숨어서 친구들을 괴롭힐 거야. 아니면 용기를 내서 잘못을 인정할 거야. 서태원이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이 보였다. 선생님, 전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서태원도 사실은 아버지의 억압 아래 있는 또 다른 피해자라는 것을. 이것이 진짜 교육이구나. 처벌이 아니라 구원. 챕터 7 최후의 대결 진실과 마주함 마이너스 정의의 반격. 일주일 후, 수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학생들이 함께했고 몇몇 양심적인 동료 교사들도 동참했다. 결정적 순간은 전교 학부모 회의 날이었다. 강당에는 학부모들이 빽빽이 앉아 있었다. 맨 앞자리에는 서정우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오늘 회의는 문제교사 김수진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다루겠습니다. 교장이 사회를 보았다. 김수진 교사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 학교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웅성거렸다. 대부분 서정우 편이었다. 그래서 오늘 투표를 통해 잠깐만요. 수진이 일어섰다. 학부모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사, 당신은 발언권이. 교장 선생님, 저에게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 후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조용해졌다. 수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학부모 여러분,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사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다. 아이들의 상처 사진, 괴롭힘 현장.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학부모들이 술렁였다. 그리고 이것은 녹음기에서 서태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 선생님들한테 돈 더 줘야 할 것 같아요.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서정우가 벌떡 일어섰다. 이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법적 효력도 없고 조작이 아닙니다. 이때 이지연이 일어섰다. 제가 직접 녹음했어요. 뒤이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섰다. 저도 괴롭힘을 당했어요. 서태원이가 저희를 매일 때렸어요. 돈을 빼앗겼어요.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정우가 소리쳤다. 거짓말입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그렇다면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수진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3년 전 서정우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박민수 학생의 아버지가 안전장비 미지급으로 사망한 사건. 스크린에 신문 기사와 사고 보고서가 나타났다.
서정호 씨가 이 사고를 은폐하고 유족을 압박했다는 증거들입니다. 학부모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 정민철 장학사가 서정호 씨로부터 받은 금품 목록입니다. 뭐라고? 교장이 당황했다. 어떻게 그런 자료를? 박민수 어머니가 3년 동안 몰래 모은 증거입니다. 남편의 죽음이 억울해서.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박민수 어머니가 들어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제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계속했다. 서정호 씨가 안전장비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자 저희를 협박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민수까지 해치겠다고. 강당이 술렁였다. 서정호가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리고 여러분, 수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서정호 씨가 학부모들을 어떻게 협박했는지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녹음 내용이 흘러나왔다. 김 사장님 가게 장사 잘 되죠? 그런데 시장 재개발 계획 들어보셨나요? 혹시 김수진 교사 편 들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학부모들이 웅성거렸다. 자신들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정호라는 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강당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훌륭합니다. 김수진 선생님. 모두가 뒤를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저는 검찰청 김태윤 검사입니다. 검사의 등장에 강당이 술렁였다. 저희는 지난 한 달간 서정호 씨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선생님과 학생들이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서정호 씨, 건설업 관련 안전수칙 위반, 사고 은폐, 공무원 매수, 증거 인멸 교사, 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들어와 서정호를 체포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수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학부모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바라봤다. 아이들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때 서태원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태원이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저도 사실은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수진이 서태원을 일으켜 세웠다. 태원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함께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자. 챕터 8 결말 변화된 세계 마이너스 희망의 새벽. 6개월 후 1988년 봄. 벚꽃이 만개한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선생님, 저희 반이 1등이에요. 박민수가 달려왔다. 얼굴에는 건강한 홍조가 돌았고 눈빛이 밝았다. 정말 축하해, 민수야.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수 옆에는 서태원이 서 있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수줍어하는 평범한 소년의 모습이었다. 선생님, 태원이가 이번에 반장 선거에 나간대요. 정말? 네.
저도 이제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서태원이 어색하게 웃었다. 지난 6개월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서정호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교육청의 부패 공무원들도 처벌받았다. 학교에는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고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었다. 박민수는 학급 부반장이 되어 다른 친구들을 도왔고 이지연은 학교 신문 편집장이 되어 학교의 문제점들을 건전하게 제기했다. 그리고 서태원은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선생님, 제가 아버지 면회 다녀왔어요. 어느 날 서태원이 수진을 찾아왔다. 아버지가 진짜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과하라고.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네. 사실 저도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강하게 굴지 않으면 저까지 약해 보일까봐. 서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강한 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는 걸. 수지는 서태원의 어깨를 두드려줬다. 잘했어, 태원아. 너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1년 후, 1989년. 수진의 교실에는 인권교육모범교실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전국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유명해진 교실이었다. 선생님, 다른 학교에서 또 견학 온다는데 우리가 발표해도 될까요? 이지연이 물었다. 물론이지.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그날 오후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견학을 왔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합니다. 박민수가 당당하게 발표했다. 그리고 가해자도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치료하고 변화시킵니다. 서태원이 덧붙였다. 저도 과거에 친구들을 괴롭혔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견학 온 사람들이 감탄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한 선생님이 물었다. 수진이 답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벽이 너무 높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스템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시스템도 바뀔 수 있어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에필로그 -10년 후 1998년 김수진 38세은 이제 교육청 장학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을 뛰어다니며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존경하는 김수진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이제 대학교 사회복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